청취자님들 반갑습니다. 주장자, 또 주장자의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또 육한장도 있고, 그것을 또 석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법장이냐? 법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원래 주장자는 스님들이 늘 지니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모든 스님은 다 지니고 다녀야 돼요. 스님들이 다 한 명씩 이렇게 땅을 짚으면서. 왜냐하면 자비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우리 길 가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생명들이 있잖아요. 그 생명들을 그냥 무심코 가다 보면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쿵쿵 울리면서, 또는 그 육한장 같은 경우는 고리가 6개 달려서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까지 내면서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내가 너를 해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 좀 비켜달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늘 주장자 또 육한장을 짚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스님들이 지내다 보면 이렇게 먼 길을 다니다 보면 약간 위험한 일에 처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짐승들은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비의 의미로서 주장자를 스님들이 지니게 되었고, 그것이 서원 불교에 오면서 법을 상징하는 의미로 또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불자라는 것도 있죠. 불자는 스님들이 이제 초창기부터 쓰였던 물건인데요. 이것은 짐승의 털, 또는 천, 또는 나무 가지 부드러운 껍질들, 다양한 재료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나무에 꽂아서 파리, 날파리, 날짐승 이런 걸 좀 쫓아내는 용도였어요. 어디에 먼지가 좀 있다 그러면 이제 먼지도 좀 털고, 자연스럽게 이것이 상징화되면 뭘로 바뀔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번뇌를 없애주는, 내 마음의 먼지와 내 마음의 때, 그리고 나를 해치려 하는 그 해충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독과 같은 것들, 그것을 소멸시키는 도구이죠.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 법을 상징하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그러면 지니고 다녀야 될 물건이 뭐가 있나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좀 옮겨가잖아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비구 육물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6가지 물건은 꼭 지녀야 된다. 그럼 뭐가 있냐면, 가사가 한 3가지 종류가 나뉘어지거든요. 3가지 가사 포함해서 바로 우리가 물을 마실 때 그냥 마시면 또 생명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 걸름망 같은 거, 그리고 스님들은 어디 그냥 맨 바닥에 앉도록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석을 지니고 다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면 방석이니까 이렇게 두껍고 큰 거를 어떻게 스님들이 늘 들고 다니냐 하지만, 한국의 스님들은 방석은 들고 다니지 않고요. 아직도 테라바다 동남아권에서는 불교에서 이 방석을 들고 다니는데, 그냥 얇은 천이에요. 얇은 천을 가사에 있으면 이쪽 편이나 이렇게 해서 얹고 다녀요. 뭔가 사각천이 살짝 얹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가사가 아니라 방석입니다. 그런 6가지 물건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여기서 약간 추가가 돼요. 이제 대승불교권으로 오면서 총 18가지 물건은 스님들은 꼭 지녀야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대승불교 쪽으로 오면서 스님들의 이동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장거리 이동. 그러니까 전법을 하러 먼 나라로 간다거나, 또는 법을 구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경전을 구하기 위해서 먼 나라, 또 인도로 간다거나 서역으로 간다거나 중국으로 간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꼭 지니고 다녀야 될 물건들을 좀 정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총 18가지예요. 그러면 앞에 제가 비구 육물 해서 6가지는 얘기했었죠. 그럼 6가지는 포함이 되고, 종교적 의미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불상, 또 보살상, 또 향로, 또 경전, 이런 류들은 종교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항상 지니고 다닌다. 우리나라 문화재 보면은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 중에 되게 작은 소불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 절에 가면 그런 작은 부처님은 못 뵙잖아요. 근데 왜 작은 부처님들이 옛날에는 많이 조성이 되었을까? 그것은 스님들이 지니고 다녀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님 한 분당 한 부처님을 원불로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절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면 불단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또는
당신의 방 안에서 정진할 때 작은 불상을 놓고 기도를 하고, 또 그것이 이동형으로 좀 더 편리하게 나온 게 불감이라는 거예요. 한 3단으로 돼 있는데 접으면 동그란 원통형이 되고 펼치면 3단으로 가운데 부처님, 좌우에 보살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할 수 있게끔 어디든, 내가 불교의 가르침이 없는, 또 절이 없는 곳에 가더라도 언제나 부처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정진하는 의미로 그런 부처님과 여러 종교적 성물들을 지니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는 이동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생존 도구들이 필요해요. 생존 도구로는 뭐가 있냐면 부싯돌, 그러니까 불을 피우는, 그리고 노끈으로 된 의자 또는 침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승상이라고 그러는데 한문으로 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뭘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무로 된 의자에 이렇게 노끈으로 묶여 있는 게 있고, 나무로 된 침상에 노끈으로 묶여 있는 게 있고, 아예 노끈으로만 돼서 해먹하고 똑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동할 때 노끈으로 된 의자, 침상을 겸한다면 뭘 지니고 다닐 수 있겠어요? 해먹 비슷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들은 나무가 있어서 나무까지 짊어지고 다니기엔 짐이 너무 무겁다. 근데 해먹은 똘똘 말아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옛날부터 해먹을 좀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위생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 위생이 잘못되면 먼 길을 가다가 병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럼 개인 위생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우선 양치를 해야죠. 양치는 버드나무 가지로 옛날에 했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끝을 이렇게 딱 씹으면 솔처럼 돼요. 그걸로 이를 닦으면 됩니다. 한번 닦아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네,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옛날에 해봤는데 이도 잘 닦이고 느낌도 괜찮습니다. 느낌도 괜찮고, 거기서 양치질이라는 게 나고요. 원래 양지질이에요. 버드나무 가지란 뜻이죠. 버드나무 가지로 이를 닦았기 때문에 양지질인데, 어쩌다가 바뀌었는지 양치질로 지금 아마 이를 뜻하는 치야에 뜻하는 그 치가 들어가서 양치질로 바뀌는 것 같은데, 원래는 양치질이다. 그리고 절에서는 49제를 지내면 작양지 진원이라는 걸 해요. 그거는 양지로 이를 닦게 한다. 양치질, 관욕의식에 들어가거든요. 지금도 의식 안에도 양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비누 같은 게 들어가 있겠죠. 옛날에는 비누 대신에 콩비지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뭉쳐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손 닦고 이렇게 할 때 기름기 없앨 때 비누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다 씻고 나면 수건도 필요하겠죠. 물병도 필요하고, 삭발도 해야죠. 삭발을 하는 면도 칼도 필요하고, 이렇게 거기다 또 지팡이, 앞에서 얘기했던 지팡이 주장자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늘 스님들이 지녀야 된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이제 이동할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원부를 이제 요새는 잘 안 모셔요. 요새는 어디 가나 이제 늘 절이 있고 항상 절에 머물기 때문에 원불이나 경전 한 권쯤은 아마 스님들이 늘 지니고 다니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다 있고, 개인용품 비누, 칫솔, 여러분들도 여행 갈 때 필수적으로 늘 갖고 다니는 거, 그 안에도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오래됐다. 되게 오래된 전통이고, 스님들이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우선 개인 위생이 중요하다. 스님들을 깨끗하게 늘 지냈다. 그리고 건강을 늘 또 생각했다. 왜냐하면 바닥에 자면 어때요? 독충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나무까지 이렇게 끈으로 된 침상을 엮어서 거기서 잠을 잤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호신용품도 들고 다녔다. 뭐죠? 지팡이죠. 주장자.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 작은 생명들을 살려주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내 생명도 지켜주는 도구이기도 한 것이죠. 네, 오늘 이렇게 스님들이 지녀야 할 여러 가지 물건들, 그리고 그 물건들 중에도 특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